네, 안녕하세요. 망고야입니다. 네, 오늘은 112페이지고요. 적과 종료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 방법들은 배웠어요.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배웠죠? 적과 후 손해조사를 배웠는데 그 조사를 방법으로 감수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게 지금 대상 재해거든요. 네, 이 대상 재해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화재, 지진으로 지금 이제 우리 오종안정 특약에서는 우박과 일소 피해와 그리고 가을 동상이가 빠져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뭐가 있을까요? 네, 낙과 피해가 있습니다. 네, 낙과 피해인데요. 우박하고 일소도 낙과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 딱 의문점이 떠오르신 분들은 수준이 굉장하신 분들인데 지금 단계에서는요. 근데 우박하고 일소 피해도 물론 낙과 피해가 있는데 감수가 실수 산정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만 지금 빼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으로 인한 이것으로 인한 낙과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고 감수가 실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나무 피해 조사의 감수가 실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수, 낙과 피해 조사는 과수사종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원칙이었고요. 조사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네, 다 세면 돼요. 네, 다 전수니까요. 다 세면 되고 다 센 뒤에 낙과 피해 구성 비율로 갈른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떨어졌는데 다 셌어요. 1000개가 떨어졌는데 이 중에 낙과 피해 구성 비율 정상 50, 80, 100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한 80% 나왔다. 몇 개가 인정되는 거예요? 800개 인정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표본조사인 경우에는 수감 면적 내를 셌어요. 그래서 한 주당 한 주당 15개가 떨어졌다. 근데 여기가 100주더라. 그럼 몇 개예요? 네, 1500개 떨어진 거가 되는 거죠. 똑같이 낙과 피해 구성 비율 곱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조사 방법으로 인해서 감수가 실수 산정하는 거는 이게 단데 여기까지만 하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 뒤에 이제 붙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맥스A라든가 1.07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낙과 손해 전수조사는 총 낙과 과실수에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을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표본조사도요. 낙과 과실수 합계를 표본주수로 나눈 값. 그럼 이제 한 주당 몇 개가 나오겠죠? 거기에 조사장 주수. 네. 아까 전에 1500개 계산한. 거기에 낙과 피해 구성 비율 곱하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있는 거예요. 맥스A와 1.07. 네. 이게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영어가 나왔어요. 맥스A. 네, 맥스 제일 큰 A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 입은 과실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값이에요. 피해 입은 과실을 또 다시 한번 세는 거를 방지하는 값. 딱 와닿지가 않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뭐 이게 지금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빨랫줄에 사과를 10개를 달아 놓을게요. 요즘은 뭐 빨랫줄이 아니라 다축재배라고 그래가지고 사과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다축, 이거 8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과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축재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예전에 다축재배 들어오기 전에는 이 개념이 말도 안 되는 개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시였는데, 그러니까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기 위한 예시는 맞는데 사과를 빨랫줄에 달아놓진 않잖아요. 근데 다축재배가 생기고 나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예시가 됐어요. 마치 예언처럼 10년 전부터 이 예시를 지금 밀고 있는데 이게 다축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리는 비슷하죠? 빨랫줄. 네, 이런 거죠.
자, 6월 10일에 우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은 거예요. 네. 몇 개 맞았죠? 네, 3개가 맞았어요. 네. 6월 10일에 우박이 왔어요. 3개가 맞았죠? 우리 7월로 합시다. 네. 3개가 맞았어요. 7월 15일에 우박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맞았어요. 우리 X자로 칠까요? 얘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네, 몇 개가 맞았나요? 지금 제 X자 몇 개 줬어요? 5개가 맞았어요. 네, 5개. 그런데 7월 15일에 새로, 그러니까 멀쩡한 과일이 새로 피해를 입은 과실은 몇 개예요? 우리 1번, 2번, 3번, 4번으로 합시다. 10번까지 사과가 있는데 1, 2, 3번 3개 맞았잖아요. 그다음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맞았잖아요. 근데 7월 15일 날 새로 맞은 애들이 몇 번이에요? 네, 4번, 5번이죠. 그죠? 얘네들은 그냥 우박을 맞은 애들이잖아요. 원래 맞았던 애들이 또 맞은 거고요. 그 5개씩 맞았지만 실제로는 2개 맞았잖아요. 새로 맞은 애요. 이 2개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얘를 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3개가 뭐냐면 맥스 A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이래요. 물론 이 맥스에는 개념 개수로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개념이 PA 분과실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는 값. 이 맞은 애, 이 5개에는 이 맞은 애 3개가 들어있으니 빼주자. 그래야 7월 15일 날 온전히 PA 분해가 나오니까 이거든요. 하나 더 해볼까요? 7월 19일에 또 우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았다고 쳐요. 몇 개 맞았어요? 총 몇 개 맞았어요? 7개 맞았죠. 근데 이 7월 19일에 우박 맞은 애들 온전히 멀쩡했다가 7월 19일 날에 우박 맞은 애들은 몇 번이에요? 6번, 7번이잖아요. 그러니 7개에서 몇 개를 빼요? 7월 10일 날 맞은 3개를 빼요. 7월 15일에 맞은 5개를 빼요. 7개에서 5개를 뺀 결국 2개예요. 6번, 7번. 3개와 5개 중에 어느 게 커요? 5개가 크잖아요. 그래서 큰 값 빼준다는 거예요. 그 앞전 사고에서 큰 값을 빼서 중복 산정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맞았으니까. 그러면 2개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재까지 7월 19일까지 총 피해 개수가 몇 개예요? 7개죠. 이 7개를 어떻게 더해요? 3개, 2개, 2개 더해서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요거 3개, 2개, 2개. 이거 더해서 7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전에 이미 맞은 애들을 빼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벽과 종료 이후에 각 사고별로 새로 맞은 것들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개념이래요. 이 개념이 물론 이제 여러분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맞은 애들이 또 맞고 얘네들은 멀쩡하고 이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맥스를 이해하는 개념이 PA 분과실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려면 그 앞전에 맞은 애들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알겠죠? 그래서 3개, 2개, 2개예요. 그 다음에 또 7월 20일 날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가 어떻게 됐냐면 떨어졌어요. 10번 하나 남았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강풍으로는 몇 개요? 9개에서 7개를 뺀 2개죠. 네, 요 맥스A. 네, 요게 맥스A가 되는 거죠. 지금 총 9개를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때의 재해로는 지금 낙과가 된 상황이에요. 그쵸? 그쵸? 낙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피해를 입은 건 지금 9개인데 다음에 8월 1일날 여러분 우박이 왔어요. 하나를 딱 맞았어요. 몇 개 맞았어요? 1개 맞았어요. 얘는 9개 입은 거를 빼주나요 우리가? 안 빼주죠. 왜요? 얘네들을 지금 맞아야 되는데 맞을 애들이 없어요. 왜 없어요? 낙과되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왜 드리냐면 마지막에 갑자기 이게 뭐지? 하시는데 이 설명을 제가 왜 드리냐면 낙과가 되면 우리 맥스A는 피해 입은 과실을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값이에요. 이 중복 산정이 되려면 피해 입은 과실이 계속 매달려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낙과가 되어버리면 이 맥스A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피해 입고 떨어져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냐? 맥스A는 피해 입은 과실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는 값이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퍼센트로 나와요. 비율로 나옵니다. 제가 아까 예시를 개수로 했지만 이 맥스A 값은 비율이에요. 비율끼리 계산이 돼요. 그 다음 3번 피해 입은 과실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값이기 때문에 착과 관련에만 적용되고요. 낙과는 적용되지 않아요. 떨어져 버리니까. 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쏭달쏭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네. 맥스의 값은 이렇습니다. 일단 비율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이 맥스의 값을 지금 빼주는 거예요. 비율이기 때문에 맥스의 값을 지금 이 앞의 비율에서 이 맥스A, 이게 이 맥스A가 결국엔 중복산정, 이 중복산정의 비율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나무의 고사나 수확불능 피해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나무 피해율이 나와요. 비율이죠. 200주 중에 나 20주 죽었어. 10%잖아요. 비율이 나와요.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이 나오죠. 착과 피해 구성 비율 나오고요. 낙엽손해 인정 피해율 비율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 값이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맥스A 고려를 해야 돼요. 비율이 나온다. 그러면 앞전에 피해 입었는데 아직 달려있는 애들 빼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했을 때 퍼센트가 나온다. 앞전에 맞은 애들 빼야 되겠다. 네, 그게 맥스A거든요. 그러면 이 맥스A가 뭐가 있냐면 달려있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적과 종료 이후 착과 피해율 기억나시나요? 앞전으로 가볼까요? 여기요.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정이 합산하는데 적과 종료 이후 착과 피해율 맥스A 적용으로 인식한다. 뭐였어요? 이거요.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이게 곧 맥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넘어갈게요. 이런 거죠. 자, 1000개가 떨어졌어요. 1000개가. 우리 하나씩 해봐요. 자, 10,000개인데요. 평면 착과수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평면 착과수가 10,000개예요. 근데 적과후 착과수가 6,000개라고 합시다. 네. 보통 약관이고요. 자연재해 인정이에요. 그러면 6,000개가 떨어졌으니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 손해가 생기죠. 6,000개에 5%인 300개가 추가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5%가 얘란 말이에요. 이 300개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조사가 끝나고 이 300개는 결국 환경단축으로 인해서 떨어질 거야, 이거잖아요. 아직 안 떨어진 애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조사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떨어졌다 손 치더라도 이 300개는 우리가 어쨌든 인정해준 애들이잖아요.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후에 낙과가 1000개가 됐다. 근데 100개를 주었더니 정상 50, 80, 100 이렇게 났는데요. 여기에 90개고 여기에 10개가 있었다. 그럼 낙과피해 구성 비율이 얼마예요? 90%잖아요. 그러니 90%인 900개만 인정을 해줄 건데, 그죠? 낙과조사가 이게 아니고요. 프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전에 이거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850개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네. 이 5%는 여기서 반영이 됐으니까 얘를 빼주는 거예요. 이 1000개 중에 50개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빼주는 거예요. 절대 중복 인정은 해주지 않겠다. 네. 혹은 그냥 5%가 이제 있고, 만약에요, 우리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이라고 해서 우박이 왔어요. 수학 직전에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상 10개, 50%, 50개, 80%가 10개, 100%가 30개라고 합시다. 네. 착과 피해 구성 비율, 우박을 땄어요. 우박 맞은 애들 나무 하나를 딱 땄더니 100개가 나왔어요. 원래 나무 하나를 다 따기 때문에 100개로 딱 떨어지지 않지만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100개가 됐어요. 그럼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이 얼마냐면 25개, 8개, 30개니까 63%네요. 네, 착과 피해 구성 비율 63%인데 5%와 63% 중에 어느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박, 물론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이, 우리 착과 피해 구성 비율 조사를 언제 했냐면 10월 10일에 했다고 합시다. 근데 공교롭게 수학하고 나서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을 했는데 10월 12일 날 바람이 불어서 1000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63%인 애들은 이미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이니까 달려있는 애들이잖아요. 달려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달려있는데
피해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 피해 인정된 63% 얘네들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이 1000개는. 달려있는 애들을 따가지고 우리는 조사를 했는데 이만큼이 다른 나무에도 달려있을 건데 얘네들이 떨어진 거를 다 다시 또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63%의 분량은 착각 피해 구성 비율로 받았으니 빼고 나머지 27%인 270개만 인정하겠다 라는 거예요. 네. 이 이전에 착각 피해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이전에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면 착각 피해 구성 비율은 품종별로 하니까 그 중에 비율이 제일 큰 거 쓰면 돼요. 착각 피해 구성 비율도 하나 있는 게 아니고 1, 2, 3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63%, 52%, 10% 이렇게 쓰면 얘네들 다 없애버리고 제일 큰 거 쓰면 돼요. 이 넷 중에 제일 큰 거, 왜냐면 맥스 A니까.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낙엽 손해 인정 피해율도 있어요. 낙엽 손해 인정 피해율 똑같아요. 낙엽률 조사를 했더니 32%가 나왔다. 네. 지금 얘가 더 크잖아요? 네, 더 이상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죠. 이때는 그냥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일 큰 것만 놓으면 돼요. 시간 순서로 따져서 제일 큰 거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단 시간 순서로 가야 됩니다. 네, 조사 일자 기준 시간 순서로요. 만약에 32%인데 낙엽손해 인정 비율, 2차가 피해 구성 비율 조사가 10월 10일이었죠. 낙엽손해 인정 비율 조사가 만약에 9월 27일이었다. 그러면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얘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그 뒤에 63%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여기에 뭐가 없냐면 지금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은 없잖아요. 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떨어져 버리면 그냥 1000개인데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이 80%다. 그럼 여기로 80%가 맥스A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끝이니까 이 맥스A 값에는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되게 이게 도대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죠? 막상 이렇게 들으면 뭔 소린가 하겠지만 제가 지금 개념을 충분히 어떻게든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건데 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 표를 그냥 박아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무슨 퍼센트가 나왔다. 그러면 앞전 퍼센트 중에 제일 큰 것 값을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빼고 계산하는 게 저가 종류율, 착각 피해율, 착각 피해 구성 비율, 낙엽손해 인정 피해율이다. 네, 낙과는 없다. 네, 그렇게 그냥 딱 박아 놓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요거를. 그리고 그럼 되셨죠? 그래서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의 이 앞전에 맥스A, 이 앞전에 만약에 착각 피해 조사가 있으면 착각 피해 조사, 착각 피해 조사가 거의 낙과 피해 조사 앞에 오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보통은 착각 피해 조사는 수학 직전 하기 때문에 수학 직후에 뭐 피해가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보통 약관일 때 네, 저가 종류 이전 자연재료는 그 착각 피해율인데 그것도 오종환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도 없죠. 그 맥스에도 없어요.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맥스A를 항상 챙겨두시고 맥스A의 값이 뭐 맥스A가 이거보다 크다.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이 20%인데 앞에가 30%였다. 그럼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그냥 0 쓰면 되는 거예요. 0이에요. 이미 앞전에 인정받은 애들이 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0이고요. 근데 이제 맥스A는 됐고 요게 또 있어요. 1.07. 이 대상 제일 때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때요.
일소와 우박도 낙과 피해는 있지만 일소와 우박으로는 이 1.07은 안 해주고요. 태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일 때 그리고 사과, 배일 때입니다. 두 가지예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이면서 사과와 배, 감은 아니에요. 사과와 배의 낙과 피해는 1.07, 한마디로 7%를 더 줘요. 왜 그러냐면 풍산과라고 그래서 사과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로 막 바람이 세거나 막 비가 내리거나 막 그러면 이 나뭇잎에 막 그 기스 막 나잖아요. 이거 다 못 쓴다고 단련은 있는데 못 쓴다고 막 그러면 그냥 7% 네, 더 반영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과금속과 질소의 7%는 달려 있지만 너희들도 한 7% 정도는 피해를 입은 거야 해서 한정을 해주는 거예요. 감은 아니고요. 우박과 일소의 낙과 아니에요. 네,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가시면 돼요. 사과, 배의 낙과,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일 때는 7%더 얹어준다 1.07. 그리고 맥스에이는 앞전에 피해율이 나오면 맥스에이를 빼주는데 그 맥스에이는 낙엽 인증 피해율, 착각 피해 구성 비율, 그 다음에 보통 약관의 자연재해일 때, 적과 종류 이전, 대상재해로 인한 적과 종류 이후에 착각 피해율, 그거 세 가지를 빼준다.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은 빼주는 게 아니에요. 낙과 피해 구성 비율에서는 빼는데 얘가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고사주수나 수확불능주수, 네, 나무가 어쨌든 죽거나 수확을 못하거나 그러면 계속 10주가 죽었고 20주는 살아있는데 수확을 못해요. 그럼 30주 정도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 30주가 무피해 나무, 피해 없는 그 인접한, 설명드렸죠? 피해 없는 그 인접한 나무에 하나당 150개가 달려있더라. 그러면 4,500개는 손해를 본 거잖아. 이분은 하나에 150개인데 피해가 없었으면 하나에 150개인데 그게 30주나 지금 손해를 입은 거니 4,500개는 피해를 입은 건데요. 이 4,500개가 다 피해를 입은 거냐? 아니죠. 이 150개 분명히 앞전에 피해를 인정받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맥스에이는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퍼센트가 나왔다. 혹은 나무가 손해를 입었다. 네, 그러면 앞전에 달린 것들은 괜찮나? 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침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계산법은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맥스에이가 도대체 뭔지 일단 개념이에 네,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 그 이전에라도 뭐 우박이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감소할 선정이 끝나면 제가 예시 문제나 기출 문제 같이 풀면서 문제풀을 쭉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조금 더 정립이 될 거라서 오늘은 이 맥스에이가 요거구나, 비율이구나, 이거구나, 요거 그리고 요거요. 요거 그 다음에 사과배에 한해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은 낙하비조사 때 7% 더 해주는구나. 남은 아니에요. 여기일 때만, 낙과 피해일 때만 7% 더 해주는구나.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꼭 짚고 복습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감떨분감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